이번 시간에는 실험 설계 중에서 솔로몬 4 그룹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부호들이 어떤 의미인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R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집단을 만들 때 랜덤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보면 랜드라는 함수가 있어요. 랜드라는 함수를 실행하면 0부터 1까지 숫자 중에서 아무 숫자나 무작위로 발생시켜 줍니다. 이렇게 잡아서 계속하면 0에서 1까지의 숫자를 랜덤하게 발생시켜 주는 겁니다. 랜드라는 함수 외에도 또 다른 함수가 있는데요. 랜드 between이라는 1부터 만까지 라고 쓰면 1부터 만까지 중에서 랜덤하게 숫자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랜덤이라는 것은 무작위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미술관 전시 관람에 대해서 만족도를 측정하고 싶다면 미술관 전시를 관람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출구에서 기다렸다가 물어보게 되겠죠. 전시를 보지도 않은 사람에게 입구에서 만족도를 측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만약에 조사하는 날 10,000명 정도 입장할 거라고 한다면 이렇게 랜드 betwee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1부터 만까지 숫자 중에 측정하려는 사람 수대로 300개를 무작위로 뽑는 겁니다. 그래서 300개를 나열하고 나서 3133번째 사람에게 설문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6037번째 사람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무작위로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랜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보통 실험 설계를 하는 것을 보면 사회과학에서 실험 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화학 반응 실험을 한다거나 약학이나 의학 쪽에서 실험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X는 실험을 말하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처치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사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사교육을 하는 것을 X로 보고요. 사교육을 받기 전에 검사하는 것을 O0라고 하고 사교육 받은 후에 O1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하는 것을 O로 표기했고요. 순서를 0, 1, 2, 3, 4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같은 팀에서는 광고를 보여준다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광고를 보여주기 이전에 기업 인지도를 측정하고요. 실험을 한 후에 다시 기업 인지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여기 60, 61, 95라는 숫자는 검사를 했더니 이런 값이 나왔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보여드린 겁니다. 효과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실험 효과, 상호작용 효과, 무작위 효과, 그리고 주시험 효과, 상호작용 시험 효과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효과를 보면 프로그램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요. O1에서 O0를 빼면 되는 겁니다. 실험 이후에서 실험 이전을 빼면 변화가 나오는 겁니다. 95에서 60을 빼게 되니까 35라는 수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35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실험 효과에서 보면 프로그램 이후 검사에서 이전 검사와의 차이에서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이후 검사에서 이전 검사를 뺀 것에서 외부 효과를 빼면 실험 효과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 효과라는 것은 외부 효과를 차단한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상호작용 효과는 프로그램 이후 검사에서 이전 검사의 차이를 총 효과에서 빼는 거죠. 시간이 그만큼 경과했기 때문에 그걸 측정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대체로 솔로몬 4 그룹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은 뭘 했더니 이렇게 달라졌다 라는 의미의 연구이기 때문에 어떤 것의 효과성을 연구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차이를 보는 것입니다. 이런 실험에서는 집단을 나눌 때 랜덤하게 하기 때문에 이들이 나누어진 집단이지만 이들은 동질한 집단이라는 것을 처음에 검증해야 됩니다.
솔로몬 4 그룹 설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설계 방법과는 달리 여러 외생 변수의 영향들, 외부 효과에서 분리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학생 식당에서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에게 이 사교육이 상당히 좋다고 설명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사교육을 받는 집단에 속하지 않는 그 얘기를 들은 학생이 이 사교육에 대해서 알게 되고 뭔가 정보를 갖게 된다면 성적이 조금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집단들은 철저하게 격리를 시켜야 합니다. 이런 실험은 그래서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분리해 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설계가 복잡하고 집단 수가 많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게 필요해서 실제 상황에서 그리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사후 검사 차이를 가지고 독립 변수에 의한 것인지 사전 측정에 의한 것인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 외생 변수 영향력을 가장 잘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내적 외적 타당성 확보가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설계가 복잡하고 집단수가 많아서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게 필요하다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집단 간의 격리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는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의 문제와 개입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정폭력에 시달린 아동들을 그룹핑해서 프로그램으로 실행을 한 거죠.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검증은 참여 아동에 대한 개별 사례 분석과 솔로몬 4 그룹 디자인을 병행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솔로몬 4 그룹 디자인의 공식에 따라서 실험 효과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림 1에서 보면 아동들에게 사전 조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해봤더니 사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전 조사와 사후 조사 간의 차이가 많이 나니까 효과성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실험을 한 그룹 쪽에서는 실험 집단이라고 써 있는데요. 첫 번째 실험 집단이 메인인 거죠. 실험 집단 1을 중심으로 해서 4개 그룹으로 나누고 있는 겁니다. 원래 처음 이 실험 방법을 제시했던 솔로몬이라는 분의 논문인데요. 테이블 5에 나오는 것처럼 experimental 그룹이 있고 나머지는 컨트롤 그룹 1, 2, 3로 나눠져 있죠. 프리테스트를 트레이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등등 이렇게 그룹별로 나눠서 실험을 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문헌을 보여드리니까 찾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장단점에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연구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솔로몬 4 그룹 디자인은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후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의 경과라는 문제도 있는데요. 영어 시험을 한 후에 몇 달간 훈련을 받고 난 후 다시 영어 검사를 한다고 하면 간단한 것 같지만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몇 달간의 시간 동안 개개인이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어려운 연구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여기까지 솔로몬 4 그룹 디자인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